여러분 안녕하세요. 운쌤입니다. 2025학년도 학교폭력 예방교육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5번째 시간이고요.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한 이후에 처리하는 과정보다 학교폭력 사안을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 여러 차례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분들과 함께 저도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진행 순서입니다. 첫 번째는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두 번째는 학교의 역할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담 조사관의 관련 법령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에 대해서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제도는 2024학년도부터 도입이 되었습니다. 조사관의 임명이나 위촉권자는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하도록 되어 있고요.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조사 상담 업무를 수행을 위하여 학교폭력 조사 상담 관련 전문가를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사관의 역할이나 요건, 수당 지급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은 교육감이 정하도록 하고 있어서 시도교육청별, 교육지원청별 약간의 역할이나 업무가 다를 수도 있다는 것 함께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제도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교육감이 정하는 조사관의 요건이나 역할 등에 대한 예시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내용은 학교폭력 사안 처리 가이드북에 있는 내용을 예시로 가지고 온 거니까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원이나 경찰, 청소년 선도나 보호, 상담 단체에서 2년 이상 관련한 업무를 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 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교육장이 인정하는 사람도 위촉을 할 수 있고요. 조사관의 규모는 지역의 학교나 학생 수, 학교폭력 발생 건수 등을 고려해서 시도교육청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사관의 임기는 1년으로 하는데요. 혹시 해촉되거나 중간에 그만두신 분들이 계시면 남은 임기 동안에 임기를 받아서 위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담 조사관으로 위촉이 되었는데 혹시라도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명을 철회하거나 해촉할 수도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직무와 관련해서 비위 사실이 있거나 세 번째는 직무 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해서 조사관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엔 전담 조사관에서 임명이 철회되거나 해촉될 수 있다는 것도 함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조사관의 역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역할이죠. 학교폭력 사안 조사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은 학교폭력 제로센터에 소속이 됩니다. 학교폭력 제로센터는 해당 교육지원청에 설치가 되어 있고요. 학교에서 학교폭력 사안의 전담 조사관 요청을 받은 이후에 사안을 배정받은 후 학교폭력 피해 사실 또는 가해 사실에 대해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사 방법입니다. 학교 현장을 방문하셔도 되고요. 또 학교에서 확인한 사안 접수 보고서, 학생 확인서, 보호자 확인서 등을 열람해서 확인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 목격 학생, 그리고 관련한 선생님들 또는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의 보호자들에게 출석해서 학교폭력 사안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관련한 자료 제출도 요청하실 수가 있고요. 관련 학생 보호자와 면담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학교장 자체 해결에 동의하는 경우에 관련 동의서를 전담기구에 제출할 수 있다는 내용도 안내하실 수가 있습니다. 면담 과정에서 자체 해결 동의서를 조사관에게 제출을 하는 경우에 조사관이 학교에 전달할 수도 있다는 것도 함께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다음은 관계 회복 프로그램에 대해서 안내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학교 폭력 사안을 조사를 하면서 학교 폭력 사안의 접수부터 처리 전 과정에서 관계 회복 프로그램에 대해서 안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관련해서 담당 선생님과 밀접한 조율을 통해서 관계 회복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시는 것도 좋겠고요. 이후에 사안조사 보고서를 작성하고 조사 결과를 학교의 전담기구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 제로센터에 보고를 해서 원활한 학교폭력 사안 처리가 가능하게끔 지원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폭력 사례회의에 참석을 하시게 되는데요.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분들은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 제로센터에 속해 있습니다. 4학년도부터 학교폭력 사례회의를 교육지원청에서 주기적으로 실시를 하는데, 사례회의에서 학교 전담 경찰관과 정보를 공유한다든가 조사 결과를 설명하면서 원활한 학교폭력 사안의 처리에 도움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 밖에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참석해서 원활한 학교폭력 사안 처리에 도움을 주셔야 하는 것도 함께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두 번째 주제입니다. 학교의 역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하고 학교폭력 조사관 분들을 학교에서 요청을 했다면 학교에서 적절히 역할을 해주어야 되겠죠. 그 내용을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교장 자체 해결과 피해 학생, 가해 학생 간의 관계 개선과 회복에 대한 노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겁니다. 학교장 자체 해결 요건에 대해서 전담기구에서 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전담 조사관 분들의 자료를 받아서 판단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또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 간 관계를 회복하고 이전의 상태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학교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학교 폭력 사안이 접수된 이후에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의 분리를 지도를 하고요. 필요한 경우에는 피해 학생의 긴급 보호 조치라든가 가해 학생의 긴급 조치를 학교장 권한으로 진행을 하고, 향후에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의 추인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도 함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피해 학생 면담을 통해서 피해 학생의 어려움과 필요한 도움을 파악하고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 주는 것도 좋겠습니다. 교육지원청에 사안 접수를 보고할 때 관련 학생의 조사가 가능한 시간과 장소 등을 기입을 해서 사안 접수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의 사안 조사를 할 때 교원의 참석과 관련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학교장이 판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조사관 분들이 학부모 면담을 요청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때에도 시간과 장소를 명확하게 설정을 해서 학교에서 제공을 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이 관련 교사 등에게 출석, 진술, 조사 협조, 자료 제출 요청 시 협조를 하는 것도 필요하겠고요. 학생 확인서나 보호자 확인서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을 하면 사본을 제출받고요.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자료관리대장에 관련한 내용을 기록을 해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관련 문서에 암호를 설정하거나 또는 보안 문서로 저장을 해두는 것도 좋겠고요. 관련한 내용들에 대해서 비밀 엄수의 의무가 있음을 고지하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학교에서 학교폭력 사안을 전담 조사관 분들이 조사를 하실 때 편안한 면담 공간을 마련해 주시는 것이 좋겠고요. 시간과 장소를 분리해서 관련 학생들을 확인하실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의 물리적인 접촉까지도 제한을 두는 것이 좋겠고요. 조사관 분들에게 요청사항이나 불만이 있는 경우에는 소통을 통해서 해결을 해주시면 되겠고, 조사관을 믿고 존중해 주시면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통이 어렵거나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교육지원청 담당자에게 연락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혹시 자료 제출 등의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에 전담기구를 통해서 적극 협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 관련 사항이나 장애 학생, 다문화 가정 학생, 위기 학생 등의 민감한 정보를 사전에 공유를 해주시면 적극적인 학교폭력 사안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문화 학생의 경우 우리말이 서툰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교육지원청에 요청을 하니까 통역이 가능하신 분을 같이 조사관 분들과 함께 동행해서 확인을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더라고요.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으니까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는 관할 교육지원청의 담당자분과 긴밀하게 소통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사관 분들이 방문을 하실 때에는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증을 상시 착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학교의 외부인 출입과 관련한 절차 등도 안내를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 학교폭력 사안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서 도움을 주고받는 동반자적 관계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관련한 자료가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사관 업무 수행 시 유의사항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하나하나 읽어드리는 것보다는 그냥 정지 상태에서 한 번씩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업무와 관련한 비밀이나 자료가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좋겠고요. 마지막에 말씀드린 내용, 교직원, 학생, 학부모와 언쟁을 하거나 감정적 대응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도 함께 기억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휴대전화 사용이나 사적인 일을 수행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좋겠고요.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조사관의 조사 역할은 학교폭력 예방법에 근거한 교육적 절차하고요. 사법적 기능이 아니라는 것도 함께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조사관 업무가 조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고요. 교원의 업무 부담 경감이 주된 목적이라는 것도 기억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입니다. 전담 조사관 관련 법령 살펴보도록 할게요. 전담 조사관에 관련 법령이 올해 개정이 일부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포함한 내용들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폭력 예방법 제11조에는 교육감의 임무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1항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은 시도교육청의 학교폭력의 예방 대책 및 법률 지원을 포함한 통합 지원을 담당하는 전담 부서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4항 살펴보면요.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전담 부서의 구성과 제8항에 따라 실시하는 학교폭력 실태조사, 제9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설치, 제13항에 따른 교육의 실시에 따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안을 처리하기 위한 사안을 확인하고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감은 1항의 조사 상담 등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을 할 수 있고요. 2항에 따른 위탁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상담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에 관계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4항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들에 대해서는 피해 학생, 가해 학생, 목격 학생, 관련 교사, 보호자 등 관계인에게 출석, 진술, 조사 협조, 자료 제출을 요청하게 할 수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관련한 내용들에 대해서 전담 조사관 분들이 확인할 수 있게 법령이 규정되어 있고 제시가 되어 있는 거니까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7항과 8항의 내용들도 관련한 내용들이고요.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분들을 위촉할 수 있는 기본 바탕이 되는 법령이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9항의 내용 살펴볼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분들은 그 조사관증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요. 관계되는 분들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전담 조사관 분들이 조사 결과는 학교폭력 전담기구, 학교의 장, 보호자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학교폭력의 조사 상담자의 위촉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할 수 있도록 법령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담 부서에 대한 내용, 학교폭력 예방법 시행령 제8조에 규정을 하고 있고요. 관련한 내용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규정하고 있으니까 잠깐 정지해 보시고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차시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위촉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두 번째 내용 살펴볼게요.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은 관계 회복 프로그램을 안내할 수 있다는 것도 함께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내용입니다. 학교에서는 피해 및 가해 학생의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도 역시 기억해 보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학교폭력 담당
담당자와 조사관은 사안의 비밀 엄수를 해야 한다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분들의 역할과 학교의 역할, 그리고 폭력 전담 조사관 분들의 관련 법령을 살펴보았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사안 조사 절차 및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